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경영을 맡은 이한일입니다.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6월 대한민국은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아이돌이 유럽 무대에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11년 6월입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2011년 6월에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중형 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국제 경영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경영의 개념의 이해입니다. 국제 경영이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사업 및 거래 활동을 얘기하는 것으로 내용은 재화, 서비스, 자본, 인력, 기술의 국제간 이동 모든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화, 특히 상품과 영역, 서비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산에 대한 생산과 이동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완제품, 원자재, 부품품, 부동산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현지에 그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투자 목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부분은 금융, 통신, 유통. 유통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철수한 예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사례가 월마트의 철수와 까르푸의 철수가 되겠습니다. 관광, 호텔 서비스, 광고, 법률, 교육, 컨설팅. 최근에는 외국 컨설팅사가 많이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국제 간의 교류, 국가 간의 교류가 즉 다시 말해서 국제 경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경영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경영은 특히 생산 요소와 완제품 두 개의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생산 요소에서는 국제적 이정의 대상물로서 원자재, 기술, 자본, 인력, 그 다음에 이것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전략 형태로서는 국제경영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입니다만 무역 형태입니다. 그 다음이 기술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업이 커지면서 간접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예전에 1970년대 중동 시장에 발을 뻗쳐왔던 해외 건설 부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30년 전에는 하청이 주류였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원청을 맡으면서 외국사에 하청을 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의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직접 투자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만 특히 석유가 고갈되어 있고 희소 금속육들이 상당히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13주 동안 배워야 될 국제 경영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은 국제 마케팅입니다. 자, 마케팅이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시장에서 팔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제 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관리를 하면 기업 돈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얼마의 매출을 하고 얼마의 이익을 얻으며 그에 대한 캐시플로우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과 재무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결국은 기업이라 하면 사람이 운영하는 하나의 유기체 또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 및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현지 공장을 통하여 생산 관리해야 되는 생산 관리 부분이 있고 또한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해서 운반을 할 것이며 이러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서 유통상의 매장에 최적화시키면서 소비자들이 사가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로지스틱스가 되겠습니다.
로지스틱스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로서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 상해 로지스틱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회계 부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경영의 성과물로서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관리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재반 활동에 대한 부분은 즉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략이라 하면 모든 사업 목표에 대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적 경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미국에서 해외 시장을 진출할 때 가장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맥도날드의 해외 진출과 하나는 코카콜라의 해외 진출입니다. 특히 맥도날드는 많은 지역에 프랜차이즈화하여서 가게를 열고 있습니다만은 맥도날드가 세계 시장에 현지 시장에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종교별 지역별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서 그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끔 진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한 네 가지 경우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소고기를 먹지 않은 힌두교의 인도입니다. 저도 인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정말 거리에 소가 많더군요. 빼빼 말란 소들이 먹지 못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걸 봤습니다만 아무도 그 소를 잡아먹거나 만지거나 하질 않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도 소가 지나가면 지나가기까지 차가 멈춰 있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이러한 문화적 정서를 맞춰주기 위해서 닭고기, 양고기로 메뉴를 개발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맥도날드가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 즉 쇠고기 베이컨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치즈를 먹지 않은 유대교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를 뺀 치즈버거,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만은 이러한 햄버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권에 대해서는 고기를 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생 금지가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야채만 들어있는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야채는 순수 채소뿐만 아니고 콩으로 만든 고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고기라든지 등등을 안에 내용물로서 햄버거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문화의 정서에 맞게끔 진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도날드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세계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지역으로 크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색상을 보시면은 자, 유럽 중심의 기독교 문화, 그리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의 캐톨릭 문화, 그 다음에 인도 중심의 힌두교 문화, 그리고 북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 그리고 극동아시아 중심의 또는 동남아 중심의 불교 문화, 이렇게 문화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국제 경영에 있어서의 현지화 전략, 즉 다시 말해서 종교에 대한 또한 문화에 대한 이러한 확산 정책의 가장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맥도날드가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어떻게 진출했냐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한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의 전략으로서 많이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발전한 문화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과 유럽권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점차적 진출이 됐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문화권이 비슷하지만은 소득 수준이 낮아서 사 먹지 못했던, 그리고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이러한 패스트푸드 문화에 대한 부분은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서서히 동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침투가 됐던 얘기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세계화의 맥도날드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아프리카나 일부 동구 국가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그 진출을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업의 국제 경영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영 활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 잠깐 적겠습니다. 자, PDCA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마 학습을 하시면서 아마 이 PDCA에 대한 원칙은 배웠으리라 봅니다. 자, PDCA 뭐냐? P 전략의 수립입니다. 자, D 액션입니다. 자, C 체크입니다. A 그다음에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모든 활동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플랜, 즉 다시 말해서 국제경영 전략의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경영 전략의 수립은 자, 글로벌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현지화로 할 것이냐 두 개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나중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리제이션의 개념은 하나의 표준화된 사업 체계를 여러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시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현지화 전략입니다. 현지화 전략은 글로벌 표준화를 벗어나서 현지에 맞는 생활 문화권 앞에서 미리 맥도날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화에 맞는 그 소득 수준에 맞는 그리고 소비자의 성향에 맞는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그리고 적응하는 게 바로 현지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크 포터가 얘기한 기업의 가치 사슬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경영학의 그 학습을 통해서 말크 포터의 그 밸류체인 가치 사슬을 아마 배웠으리라 봅니다만 이런 가치 사슬은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또는 플로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이 수립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두입니다. 두.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국제경영 전략의 실행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전략이 세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진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 나라의 소비자 성향이라든지 그 나라의 구매력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상대방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의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들어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죠? 자, 물건이 아무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소비자들이 사주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현지 전략은 실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지 또는 진출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갈 것이냐 또 언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침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전략에 대한 가치사슬 부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 액티비티,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를 봐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입니다. 자, 이미 플랜과 액션을 취한 다음에 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국제 경영 성과의 평가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나중에 결과물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죠. 자, 현지 시장 성과와 더불어서 세계 시장 성과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글로벌리제이션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 하면 최소한 6개국 이상 침투 또는 지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글로벌리제이션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나라에 대한 성과와 더불어서 자, 최소한 예를 들어서 6개국 또는 8개국, 10개국이 됐다 하면은 그에 대한 전체 나라의 성과를 본사 차원에서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국제경영 전략의 수립에 대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표준화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아니면은 현지화할 것이냐.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자, 글로벌 표준화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현지화 전략을 전개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본사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 가치 사슬과 엮어서 전략을 수립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제경영 전략의 실행에 대해서는 위에서 강조했던 대상과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국제경영 성과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자, 자기가 진출한 나라의 각국에 대한 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모아서
본사, 본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그러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돼줘야 되고요. 이러한 결과물들은 자,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기업은 흔히들 쉽게 표현하면 경영과 경제에서 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업이 돈을 놓고 돈을 먹었을 때 앞으로 또 돈을 어떻게 또 먹을 것이냐를 또 봐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뭐야? 피드백을 해줘서 다시 전략의 보완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PDCA 사이클을 계속 돌려가는 게 뭐다? 국제경영 활동의 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경영 전략이라 하면 뭐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란 개념은 자, 우리가 활동 무대가 국내냐 국제의 차이점이지 경영 전략 측면에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목표로 하는 경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간에 이번에 아마 마케팅에서 배웠을 걸로 봅니다만은 스왑 분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스트레트 등의 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적합성을 달성하는 기업 의사결정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어떠한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한 실행에 있어서 전략 없이는 되질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절하는데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똑똑한 영업사원이 사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사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어보면 사장님, 최근에 자동차가 참 잘 팔리니까 우리 자동차 만들어서 팔죠. 이 사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 다음 날짜로 바로 해고 조치입니다. 왜? 이 친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는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걸맞는 전략 하에서 모든 기업 경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또한 국제 경영 전략은 경영 전략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냐 국제냐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국제화된 환경 하에서 대응하여 글로벌 표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표준화 또는 뭐 현지화에 적합한 경영 활동 및 가치 사설의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표준화 현지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환경 속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화된 환경 및 개별 시장에서의 현지 반응이 필요한 현지화 환경.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표준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 형태 아니면 소비자 형태로 봐서 뭐 현지화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치 사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클 포터는 참 유명한 학자입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수많은 책과 연구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는 정말 위대한 학자다. 하기야 저도 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만 많은 학문적인 고생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터의 기업 가치 사설은 본원적 메인 활동과 스포트 지원적 활동으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9개의 활동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기에 하부에 전개되어 있는 자, 물류 투입 활동.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부자재를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는 부분. 자, 운영 활동, 생산 부분입니다.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물류 산출 활동.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만드는 물건을 어떻게 적재하며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그죠? 다음 마케팅과 판매 활동에 대한 부분은 즉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은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이냐, 소비자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은
이미 팔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AS를 하고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본원적 메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마진, 즉 이윤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경영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의 기본 개념은 돈 넣고 돈 먹기, 즉 다시 말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한 이러한 본원적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면은 기업이 존속하지 못할 뿐더러 기업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퍼체싱 구매 부분, 그 다음에 HRD 인적 자원 부분, 테크놀로지 부분, 그 다음에 획득 활동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뒤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본원적 가치 사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원적 메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자, 기업은 본원적 활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스포츠 활동도 있어야만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경영 산출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공장을 또는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구매하고 생산만 한다고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인적 자원의 지원, 또한 이걸 만들기 위한 기계 등등 부품 등 소모품 등의 구매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부분, 또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즉 다시 말해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의 가치 사설이 하나의 산출물을 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류 투입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초기에 자재를 어떻게 구매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주로 들어가는 원무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재 관리, 저장, 재고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 활동에 대해서는 자, 이거는 생산입니다. 생산. 오퍼레이팅. 이게 영어로 오퍼레이팅입니다만은, 자, 기계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제조 부분이다. 그죠? 자,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이며, 자, 다음에 중요한 게 검사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에서는 QA, 퀄리티 어슈런스에서 품질 보증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운영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완품을 안심할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할 것이냐는 부분이 바로 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이 뭐다? 운영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물류 산출 활동입니다. 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바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적정 재고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숙성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한 델리버리 아니면 그 점포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가기 위한 하나의 이동 거리, 이동 수단 등등의 모든 게 들어가는 게 바로 로지스틱스 물류입니다. 물류. 자, 이거는 완성품의 보관, 자재 관리, 다음에 주문 관리, 유통 계획 등을 세우는 게 물류 산출 활동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물류 산출 활동이 뒷부분에 마케팅과 영업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위한 하나의 거점 확보라는 개념도 같이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다? 제품을 구매자에게 유통시키기 위한 수입 저장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원적 가치에 있어서 마케팅과 판매 활동입니다. 마케팅과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은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브랜드도 많이 그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그 강남 사거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보면은 교보 빌딩부터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최근에 삼성타운이 건설이 됐습니다만은 강남 사거리, 역사거리입니다. 그죠? 아니면 길게는 논현동부터 해서 뱅뱅사거리까지
한 3개 구역에 많은 기업들의 플래그십 스토어, 다시 말해서 안테나 스토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마케팅 활동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광고 활동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광고 홍보 활동이 없다면은 소비자가 물건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필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광고란 게 뭐냐면은 자, 광고는 쉽게 표현하면은 내 물건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보여주면서 날 좀 보소 하는 활동이 바로 광고 활동입니다. 자, 이런 활동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광고 활동, 마케팅 활동을 위한 많은 비용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특히 화장품 쪽이 그렇습니다만은 광고 활동에 약 한 15 내지 20% 정도의 투자비를 넣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판매 촉진, 경로 선택, 다음에 관리 가격 결정이 됩니다만은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물류 쪽의 경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건 기본 경로고 자, 이 경로의 개념은 그겁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대형마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리점 갈 것이냐 아니면 소매점 갈 것이냐 아니면 편의점 갈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으로 팔 것이냐는 부분의 그런 경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마 배웠을 것이고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걸로 봅니다만은 자, 4P 개념입니다. 그죠? 4P의 가장 마케팅 기본 활동입니다. 어떻게 한다? 자, 프로덕트다. 처음에. 자, 다음에 프라이스입니다. 그죠? 가격. 자, 그 다음에 자, 유통, 그 다음에 프로모션. 자, 다시 말하면은 이 광고 판촉 활동의 기본은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어떤 유통에 어떻게 팔 것이냐는 부분이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되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이 되겠습니다.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들은 제품 설치를 해줘야죠. TV, 자, 소비자한테 자, 사가세요. 어떻게 들고 갑니까? 무거운 걸. 소비자가 만일 아마 여러분이 그 매장 가서 TV를 고르려는데 그 매장 점원들이나 정책이 소비자가 가져가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마 그 제품 바로 반품하거나 아니면 침을 뱉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구재 중심에서 제품 설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자, 판매 후 서비스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수리, 삼성과 LG전자의 성공 비결 뭐다? 자, 수리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성공 비결이 뭐다? 수리입니다. 그죠? 다음에 사용 방법의 교육. 이것은 점차적으로 IT 업종이나 아니면 하이테크놀로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학습시키면서 제품을 사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정한 부품 공급 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거나 팔 제품에 대한 제품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는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본원적 메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무슨 활동? 지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하부 구조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건 뭐냐? 퍼체스먼트에서 구매 활동입니다. 자, 앞에서 필요한 이런 원부자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구매부에서 구매를 해줘야죠. 단가, 맞는 스펙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내고해주고 협상해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뒷장에 바로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득 활동은 뭐냐? 구매되는 투입 요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원재료, 그다음에 비품, 소모품, 기계료에 대한 부분을 구매해주는 활동입니다. 자, 앞에 본원적 활동에서의 그 초기에 우리가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뭐다? 사용돼야 될 원부자재를 어떻게 한다? 구매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기술적인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좋은 제품 개발은 기술이 근간이 돼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노하우 또는 물건을 만들기 위한 제반 절차, 자, 우리가 기술 개발 활동에 MPD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시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공정 기술의 형태로 기술이 체화된 재반 활동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공정 기술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생산관리 부분이 조금 들어갑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공정과 어떠한 순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원가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더 강조합니다. 자, 기업은 누가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 그죠? 자, 사람이 움직이는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인재를 뽑아서 공급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채용을 잘해야 되겠죠. 좋은 사람 뽑아야죠. 자, 그 다음에 뭐야?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게끔 양성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거나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우리 회사의 인재로 훈련을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뽑아서 일만 시키면 됩니까? 자, 사람은 뭐야?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사람의 직업은 궁여지책,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웰페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또는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요소를 뭐로 충당한다? 즉 다시 보상입니다. 보상.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런 채용과 훈련과 보상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만이 훌륭한 인재가 들어오고 또 양성이 되고 현장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기업의 훌륭한 성과를 창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기업의 하부 구조입니다. 하부적으로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합니다만은 지원 활동에 있어서 재반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자, 일반 관리, 뭐 여러분 총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네, 총무 활동, 그다음에 기업업 사업 기획입니다, 그죠? 자, 사업 기획 업무는 전략의 차원에서 대부분 보면은 그 회장단, 사장단 아니면은 주요 부서의 그 헤드 부분에서 많이 스텝 부분에 얘기하죠. 많은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이런 활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재무관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 그리고 자 우리 기업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모든 그 정부와의 대외관계, 법적인 문제, 대소비자 문제 등등 많은 법률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일단은 법률 문제에 대한 지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관 업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정부 업무입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어떠한 관리를 받을 것이며 요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가격 카르텔 형성이나 아니면은 단합한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은 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쉽게 표현하면 대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건 뭐냐? 자 원활한 대정부 업무를 해주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해서 품질관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상시적 품질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넘기기 전에 자 우리 제품이 완전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기업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균형의 전략 실행은 앞에서 전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치사설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본원적, 지원적 가치사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하는 액션 플랜, 실행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 시장을 어디다 갈 것이며 언제 갈 것이며 자 우리가 진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위 말해서 형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특히 현대 같은 경우에 70년대 그 폰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걸로 봅니다만은 7, 80년대 나갔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망신하고 들어왔습니다. 망신 당했죠. 그러나 지금 그 한 15년, 20년이 흘른 지금 약 한 20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야? 품질 어떤 그 현대 기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러한 우리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자동차 만들 줄 안다. 수출하자는 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세계 시장은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뭐야? 세계 수준의 기술이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도 진출 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세계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특성이 뭡니까? 자본의 국유화입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는 국유화 쪽에 휩쓸려 버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들이 다 어디 그 나라 정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비근한 예를 봅시다. 북한이 2010년에 현대가 투자한 금강산 모든 자산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가장 나쁜 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런 비근한 예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법률적인 문제나 정치적 형태를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경영 전략의 실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자,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함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자,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지 시장 경영 활동을 할 것이냐는 두 가지 요소를 두고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국제 경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PD 체크, 피드백, 액션 이렇게 자, 요게 뭐냐? 자,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경영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우리가 경영 활동을 통해서 자, 우리가 평가하는 게 일반적으로 회계 또는 재무 쪽에 보면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반 기업에서는 일반 회계를 통해서 아니면 관리 회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 수준의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기업 수준 밑에 사업부 수준 평가, 그다음에 제품별 소위 말하는 기능 수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얼마 팔고 얼마를 벌었는지, 자, 그리고 생산성은 적정했는지, 그리고 수율은 괜찮았는지, 자, 우리가 비용을 썼는데 쓴 만큼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능 수준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 대상별로 해서 자, 국가별 시장 봐야 되죠. 자, 에어리어를 봐야 됩니다. 에어리어 권역별 시장이라 하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아시아 중에 일부 국가입니다만은 자, 미국 기업이 아시아 존에 진출을 했다 하면 권역은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국가별은 한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별 시장 및 도시, 이거는 더 세분화된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걸로 보고, 자,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경영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글로벌 기업들이 몇 개 나라를 경영 성과해 보면 성과들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경영 성과에 대한 잣대를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진출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미 기존에 진출한 나라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겠지만은 이제 신생 국가에 진출한 나라에 대해서는 시장 확산이 중요하고 소위 말하는 우리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 경영 성과는 성과 해석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비해서 나라별로 또는 전략별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표준화 전략에 따라서 또는 현지화 전략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성과를 달리 해석하고 달리 또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글로벌 표준화 전략에 있어서는 개별 성과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글로벌 표준화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리제이션한 컴퍼니면은 세계 시장에 대한 결과물을 보자는 얘기죠. 자, 현지화 전략은 세계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문화권이 다르거나 소비층이 다르거나 구매력이 다른 각각의 나라에 대한
평가물을 보자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어떻게 해야 돼? 글로벌 표준화 전략과 현지화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성과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일단은 1장의 앞부분을 마쳤습니다만은 곧 뒷부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인데 어떠셨는지요? 자, 아무튼 국제경영학에 대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13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계적인 글로벌리제이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